네, 안녕하세요. 윤동현 법무사입니다. 오늘의 주제는 초보 수험생 시리즈. 초보 수험생이 독서실 선택할 때 주의할 점은 입니다. 제가 공부를 하면서 많은 독서실을 다녀봤습니다. 그래서 독서실에 대한 좀 노하우가 생겼어요. 제가 뭐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리면 법무사가 안 됐으면 독서실을 운영해보아도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. 제가 그냥 지은 독서실 이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부 잘 되는 독서실에서 우공독이라고 그냥 혼자 이름은 접었습니다. 하지만 지금은 뭐 독서실을 굳이 안 해도 될 상황이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우리가 독서실을 선택하는 뭐 기준 그런 걸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. 독서실을 선택할 때 우리는 세 가지 독서실이 있습니다. 처음에는 그렇잖아요. 그 구립도서관 같은 데가 있어요. 무료로 개방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. 그런 데가 있고, 두 번째는 동네 독서실이 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학원가에 있는 독서실이 있죠. 자, 첫 번째로 우리가 뭐 무료로 개방하는 그런 구립도서관을 한번 알아볼게요. 뭐 구민회관이라든가 주민센터 뭐 이런 데 독서실들이 있습니다. 그 도서관들이 있는데 그런 곳은 상당히 좀 이렇게 오픈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자리가 없어요.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죠. 그런 곳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이렇게 좀 이렇게 오픈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렇게 딱 폐쇄적인 걸 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런 좀 이렇게 좀 그런 구립도서관 이런 데를 좋아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뭔가 나는 막힌 데가 싫다. 맨날 내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게 귀찮다. 뭐 이러신 분들은 좀 그런 쪽이 맞으시는 것 같아요. 그런데 단점이라고 하면 그런 독서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저기 뭐 우리 공부를 할 때는 상당히 책이 진짜 이만큼 아닙니까? 책을 놔둘 데가 없어요. 그래서 상당히 좀 그런 게 좀 귀찮죠. 뭐 모든 걸 다 싸들고 다녀야 된다는 거죠. 그런 게 좀 단점일 수 있고, 두 번째로는 동네 독서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. 이제 우리가 각자 사는 동네에 독서실들이 있는데 사실 동네 독서실은 좀 비쌉니다. 저도 동네 독서실을 좀 다녀봤는데 동네 독서실은 기본적으로 단가가 높아요. 높고 가면 일단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. 보통 동네 독서실은 그 동네에 있는 그런 학생들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거의 좀 학생들이죠. 중고등학생들이에요. 그래서 좀 이렇게 어른이 돼서 우리가 뭐 공무원 공부라든가 이런 전문직 시험이라든가 이런 고시 공부라든가 이런 걸 하러 가기에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. 왜냐하면 약간 이질감을 느끼거든요. 그래서 약간 외롭다는 생각이 들어요. 나 혼자 내가 왜 저런 어린 친구들과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을까?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. 그런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우리가 선호하는 곳이죠. 학원가에 있는 독서실이죠. 우리가 그 학원가의 주변을 보면 독서실이 많이 있습니다. 그 법무사 시험 학원가 주변에도 독서실이 많고 특히 학원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독서실들이 있어요. 그래서 보통 이제 학원을 하는 곳을 보면 학원이 이제 한 2층, 3층 있고 그 위에 독서실이 있습니다. 그리고 뭐 어떤 곳은 지하에는 그 고시식당이 있고 또 독서실 그 위에는 고시원이 있어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건물에 모든 생활이 다 가능한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한 건물에서 의식주를 다 해결하는 거예요. 자고 일어나서 그죠? 지하에 내려가서 식사를 하시고 학원을 그 위로 올라가서 학원을 가시고 그 위로 올라가서 또 고시원에서 주무시고 다시 독서실을 가시고 한 건물 안에서 모든 의식주와 생활이 다 해결이 되는 요즘 좀 그런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또 그런 것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학원가에 보면 또 이렇게 성인 독서실이 많이 있거든요. 또 성인 독서실은 장점은 이제 우리가 같은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좀 외롭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좋은 점도 있을 수 있는데 뭐 일단은 만약에 거기 사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우리도 뭐 집에서 왔다 갔다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사실은 그쪽이 좀 불편할 수 있죠. 왜냐하면 계속 하루 종일 이제 학원가에 있어야 되고 만약에 집에 또 가야 된다면 뭐 그런 측면이 불편할 수 있고 학원을 안 다니시는 분은 굳이 또 내가 그쪽 학원가에 있는 독서실 다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이런 장단점이 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그 자기 취향인 것 같아요. 자기가 어떤 좀 종류의 그런 성향을 갖고 있고 어떤 종류의 독서실을 선호하는지는 본인의 취향입니다. 내가 집중이 잘 되고 내가 공부가 잘 되는
그런 독서실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이상하게 좀 구석지고 이렇게 좀 폐쇄적인 게 좋더라고요. 이렇게 꽉 막혀 있는 걸 좋아해요. 그래서 자리도 막 모서리 자리 좋아하고 네. 그래서 저는 뭐 학원과 독서실이든 우리끼리 있는 그 뭐 동네 독서실이든 좀 이렇게 좀 독립된 공간에서 나만의 공부를 할 수 있는 좀 그런 자리가 편하더라고요. 남의 신경도 안 쓰이고 좀 저는 그런 자리를 선호했습니다. 그러면 일단 우리가 어디 위치에 있는 독서실을 선택할까 이걸 생각해보고 만약 구립도서실이나 이런 곳이 아닌 일반적인 독서실을 갔을 때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될 거는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로 일단은 저는 창가가 좋은 것 같아요. 이게 독서실을 선택하게 되면 우리가 그 온도 때문에 상당히 민감하거든요. 사람마다 그 남자와 여자의 또 온도 차이가 봐서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는 독서실은 그래서 좀 되게 분쟁이 많아요. 여성분들은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요. 근데 남자분들은 좀 더위를 많이 타요.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게 다툼이 생긴단 말이에요. 근데 창가에 있게 되면 이게 되게 좋습니다. 온도 조절이 가능하거든요. 그래서 조금 온도가 높으면 창문을 열어서 좀 시원하게 하고 온도가 좀 낮으면 또 낮은 대로 또 이렇게 문을 닫았다 창문을 닫았다 열었다 하면서 우리가 좀 온도 조절을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한 1, 2도 이상은 충분히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온도 변화에 좀 민감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두 번째로는 독서실 가시면 일단 좀 에어컨을 잘 보셔야 돼요. 독서실이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? 공기입니다. 공기가 안 좋으면 막 머리가 막 지끈지끈해요. 오랫동안 책을 보면서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기가 좋지 않으면 그게 되게 예민해집니다, 사람이. 왜냐하면 집중을 안 할 땐 상관이 없어요. 근데 집중을 하게 되면 막 작은 거에 되게 예민해지거든요. 특히 머리가 아프면 집중이 안 되는 게 느껴집니다. 그럼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에어컨 이렇게 뭐 딱 보시면 필터 안에 이렇게 손 한번 넣어 보시면 그래도 한 1년에 한 번 정도 아무래도 1, 2년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좀 청소를 하는 독서실을 가시는 게 장기적으로는 좋으실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보시고 마지막으로 독서실에 가시면 일단 소음이 있어요. 기본적으로는 독서실은 조용해야 되죠.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카페를 갔을 때 카페 소리에 어떤 그런 특정한 소리가 파묻히면 웅성웅성한 소리 있잖아요. 그러면 또 공부가 더 잘 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카페에서 공부를 하시는 분도 꽤 많이 있죠. 근데 이제 독서실 같은 경우에는 다 상당히 조용한 독서실이 있고, 그 다음에 좀 뭐 백색 소음기 같은 걸 틀어놓는 곳이 있어요. 그 백색 소음기는 이제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윙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에어컨도 약간 비슷한 거거든요. 그래서 에어컨이나 이런 백색 소음 소리가 있으면 다른 어떤 주변의 소리 있잖아요. 이렇게 작은 소리들, 책장 넘기는 소리, 뭐 기침하는 소리, 이렇게 막 움직이는 소리들이 안 들립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묻혀서 상당히 좋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뭐 여름에 에어컨을 틀어놓다가 갑자기 에어컨이 꺼지면 갑자기 너무 정적이 흐르면서 들리지 않던 소리들이 막 들리는 거예요. 그런 거를 되게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이 독서실을 선택할 때는 일단 좀 개인의 어떤 이런 특징과 또 그 특성에 따라 독서실을 선택하셨으면 이런 점을 좀 고려해서 독서실을 선택하시면 어차피 독서실 선택하시면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한 달이고 독서실 같은 경우에 1년 동안 이렇게 또 계약을 하게 하는 것도 있고 뭐 3개월 이렇게 하면 좀 이렇게 저렴하게 해주는 것도 있어요. 이렇게 괜히 돈 내고 그 독서실 안 맞아서 중간에 또 막 해지하고 나오고 이러면 좀 힘들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독서실을 선택할 때는 이런 점을 여러분이 좀 고려를 해서 독서실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초보 수험생이 독서실을 선택할 때 좀 고려해야 될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. 또 다음에 또 공부와 관련된 이야기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